안녕하세요. 권영호 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현재 이 자동차는 산타페입니다. 오일 교환하고 나서 현재 2만 킬로 이상을 주행한 자동차입니다. 엔진 오일은 권영호가 그동안 관리해온 자동차이기 때문에 완벽한 잔유 제거 후에 엔진 오일을 교환할 것입니다. 오토미션 오일 클리닝을 하고 오토미션 오일을 교환할 것이며, 파워오일도 클리닝 후에 교환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고요. 냉각수도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여름철에 맞는 냉각수 비중으로 건드릴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감상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진오일 드레인 코크를 열고 오일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잔유를 기술적으로 빼냈을 때 현재 보이는 양,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까? 이것이 이 자동차에서 빼낸 잔유입니다. 오일을 교환하고 나서 3시간 됐는데 게이지를 뽑아서 보겠습니다. 새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까? 어떻게 오일을 교환했길래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될까? 이유가 뭘 같습니까? 그게 잔유 제거의 차이에 의해서 그렇다. 냉각수 클리닝 중입니다. 지금 4월 4일이니까 봄에 맞게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매연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요. 매연이 나오는 자동차는 냉각수 비중을 건드리는 거, 그 외에 전기랑 센서 값하고 불감력을 내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매연을 잡는 방법입니다. 작업 중에 측정한 냉각수 비중입니다. 너무나 낮아서 이 비중보다는 약간 올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동차가 여름에 문제 없을 것인가? 계절이 4월이니까 4월에 맞는 냉각수 비중을 만들어 줄 것이고요. 또 가을이 오면 가을에 맞는 비중으로 세팅할 겁니다. 여러분,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운행합니까? 운행되는 지역에 따라서 차량에 맞게 세팅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졌죠? 이렇게 운행되는 지역에 따라서 여름철 냉각수에 비중을 다르게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께 항상 강조하고 있으니까 냉각수에 관련된 영상을 봤을 때 대강 보고 내 차도 손대야 되겠구나, 얼마를 손대야 되나, 주로 운행하는 지역에 따라서 온도를 다르게 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의를 해서 원하는 냉각수 비중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분명히 필요 없는 고농도의 비중으로 출고됐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자동차 엔진 성능은 무엇일까? 엔진오일 역시 그렇습니다. 엔진오일의 점도도 OW30, CW30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의 상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비중을 30 이상으로 넣거나 30 이하로 넣거나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곳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조정해 볼 수 있나, 막연한 상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냉각수 클리닝 작업 중입니다. 필터링을 통해서 필터가 1차가 있고 2차 필터가 있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자동차의 엔진 성능도 살리고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돈도 절약하는 그런 방법으로 자동차 관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토 미션 오일입니다. 미션 오일을 뺀 건데 교환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순환식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고 미션 전용 세척류를 넣고 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컵에서 봤던 오일의 색깔이 실제로는 어땠었는가? 현재 이것이 미션 오일에서 빼낸 오일의 색깔인데 컵으로 볼 때나 이렇게 대용량으로 볼 때나 색상에 차이가 없음을 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변속 충격입니다. 그리고 엔진의 울컥거림이 심하고요. 그런데 클리닝을 해서 교환했을 경우에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저한테 작업을 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클리닝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던데, 이 측정용 게이지입니다. 이것을 뽑아내고 여기다가 세척류를 넣습니다. 기존에 있던 미션 오일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완전히 빼내고 순수한 세척류만 넣고 주행 모드의 과정을 거쳐서 몇 시간 동안 클리닝을 한 다음에 교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변속기 오일을 바꾸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드레인 콕을 이용해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순환식으로 바꿀 거냐, 지금 권영우가 하는 것처럼 세척류만을 넣어서 세척을 한 다음에 교환하는 풀 체인지 방식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얼마냐? 이 자동차는 2009년식 자동차고요. 지금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운행 중에 있는 겁니다. 비록 자동차는 정차되어 있지만 드라이브 모드로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간간히 후진으로 바꿔줍니다. 후진 모드에서 자동차가 운행하는 조건도 만들고요. 다양하게 체인지 레버를 변경시켜가면서 변속기 내부에 있는 모든 부품의 클리닝, 그리고 토크 컨버터에 있는 오일도 클리닝 하고요. 또한 오일 쿨러에 클리닝까지 하는 겁니다. 오일 쿨러가 클리닝이 된다는 건 생각을 못했을 건데 순환식으로 바꿀 경우에 오일 쿨러 클리닝은 안 됩니다. 클리닝류를 넣고 주행 모드가 되면 오일 쿨러의 순환량이 많아지고 또 순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오일 쿨러까지 완벽하게 세척이 되기 때문에 라지에타를 바꿀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속기 오일의 온도를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냉각수 클리닝을 통해서 또 냉각수 비중을 통해서 엔진 온도를 낮춰주고요. 또 엔진 오일의 온도를 낮춰주면서 또 변속기 오일의 온도도 낮춰준다. 그런데 오토메이션 오일 쿨러는 보통 냉각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속기용 오일 쿨러가 깨끗하면 미션 오일의 온도도 내려간다. 그래서 변속기의 수명이 길어지고 변속 충격도 줄어들고 변속 패턴도 바뀐다. 여러분이 못 믿으시겠지만 오토미션의 클리닝을 통해서 변속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봤으면 어떨까, 전 이 감히 권해봅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이제 작업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 마친 상태일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인지 레버를 앞으로 뒤로 그냥 움직여봐요. 다시. 자, 이게 현재 작업 완료 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엔진의 기울기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후진 드라이브입니다. 이렇게 색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 오일 교환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 전 교환했을 때 오일과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여기다 같이 떨어뜨려, 같은 곳에. 오케이. 자, 또 다른 옆에다가 또 찍어봐요. 다시 한번. 현재 이거는 교환을 하기 전입니다. 변속기 오일을 교환 전이고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지금 떨어뜨려 봤죠. 여기 색상은 교환 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컵에다가 오일을 담았을 때의 색상의 차이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핑크색이 돋죠. 이거는 뭐 죽은 피 색깔. 그러면 지금 몇 시간이 지났죠. 5시간, 6시간 된 것 같은데 엔진 오일을 찍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지금 엔진 오일 교환한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일이 묻어있는 모습이 보일 텐데 오일이 어디에 묻었는지 모르겠죠. 색상이 이렇게 투명한 상태죠. 자, 그러면 저기 현재 엔진 오일이 묻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줘봐요. 이쪽으로 주었을 때, 자, 이렇게 찍어서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일이 지저분한 게 보입니까? 다시 한번 깨끗이 닦아서. 카메라 앞에다가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어때요? 현재 오일이 묻어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냥 깨끗한 상태로 보입니까? 깨끗하게 보이죠? 이렇습니다. 엔진 오일도 교환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엔진 오일이 어떻게 교환하는 것이 좋은가? 저를 찾아오셨던 어떤 분들은 오일 샤워를 하고 오일을 교환했다. 그런데 뭐 성능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오일 샤워를 거치지 않고 원가를 줄이면서 제가 사용하는 브랜딩류를 넣어드리고 있고, 또 그냥 순수하게 엔진 오일만을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작업하는 동안 몇 시간 동안이죠. 뭐 거의 하루가 지금 걸려가는데, 이 시간 동안 작업을 했을 때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고요. 방금 전에 체인지랩을 이용해서 앞으로 뒤로 곧 후진과 드라이브 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엔진의 기울림 상태를 봤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전진과 후진으로 움직일 때 엔진의 기울기는 변하고 있지만 차 내부에서 승차감이 달랐다는 거, 이거는 운전을 해보셨거나 실제로 자동차를 조작을 해보지 않은 분은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관리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경험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셨습니까? 엔진의 기울기가 변화가 있기는 있대 자동차에서 오는 충격 이 자체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셨으니까 내 자동차는 드라이브를 넣거나 또는 리버스로 넣었을 때 엔진의 기울기가 울컥거리면서 자동차가 가려고 하는 그런 충격감을 느끼는데 참 부드럽게 변속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자동차들이 열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트러블입니다. 그게 주로 뭔가? 디젤 자동차는 매연이고요. 가솔린 자동차나 LPG 자동차는 노킹입니다. 물론 엔진의 소음도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십시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건영호TV 시청자님 자동차들은 꼭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산타페 자동차 정비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공회전 상태에서 그냥 정차 상태에서 세척용만을 넣고 세척했을 때와 주행 모듈의 과정을 거쳐서 세척했을 때 차이가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입니까? 자동차 주행 속도가 다시 또 후진 넣겠습니다. 리버스에서 자, 주행합니다. 후진 속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갑니다. 속도는 많이 안 내고요. 그냥 후진 모드에 있는 그 부분들이 세척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토크 컨버터 세척이 됩니다. 변속기 오일을 바꿨을 때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모드를 통해서 세척을 하는 겁니다.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이제 또 수행하는 그런 모드로 두겠습니다. 이제 뭐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죠. 자동차를 관리해보신 분들이라면, 또 냉각수를 관리해보셨거나 엔진을 관리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상태로 정비를 해야 자동차 성능이 좋아질지, 곧 2000cc 자동차지만 2500이나 3000cc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특별하지 않다. 그게 첫 번째가 냉각수 비중이고, 두 번째는 엔진 오일 점도이면서, 세 번째는 오토미션 오일의 상태, 곧 오토미션의 오일 온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는 것, 그것이 변속 충격을 잡아주면서 아주 기초적인, 아주 근본적인 정비 방법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할 때문에 궁금하십니까? 한번 확대해보죠. 현재 아이들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바퀴가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에 있는 상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 공회전이고요. 자, 중립으로 뺐습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뺀 상태일 때, 자, 어떻게 뉴트럴 나왔죠? 중립 나와 있고요. 이때 RPM, 그리고 여기서 다시 드라이브 넣죠. 드라이브 넣었을 때 RPM 편차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립, 자, 속도가 지금 0이죠. 그리고 다시 드라이브 넣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RPM 어때요? 똑같죠? 자, 브레이크 밟았습니다. 밟고 이 상태에서 기아를 빼볼게요. 자, 중립 RPM입니다. 중립 RPM이고, 다시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RPM인데,
내려갔다가 다시 보상하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RPM 보상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직접 보셨습니다. 변속 잘 되죠? 80km까지 올라가네요.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1단 모드에서 2단 변속되는 거 보세요. 자, 됐겠습니까? 바뀌었죠? 또 바뀌었죠? 또 바뀌었죠? 네, 6단 들어간 겁니다. 그죠? 여러분한테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공개해드린 겁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변속 오일은 뭘 쓰냐, 오토미션 오일은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남들이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어디 가서나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씁니다. 세척류는 브랜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변속기 전용 세척제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류는 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냥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연락을 주시고요. 나는 그냥 쓸래 그러신다면 뭐 굳이 연락할 필요 없을 것이고, 또 세척류도 브랜딩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동차 성능이 최고로 가는데 많은 돈 들어가지 않고요. 또 하나는 관리비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변속기 오일을 또 엔진 오일을 바꿨을 경우에 변속기 오일의 교환 주기가 쭉 늘어납니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초기의 투자 비용 대비 가성비라고 합니까? 가격은 비싼 것 같은데 나중에 사용해보면 교환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부담 간다. 그러나 나중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 나는 이제는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재 이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지금 주행거리가 20만 6,775km죠. 현재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동차는 제가 관리를 해온 탓에 아직 경유일타도 한 번도 바꾸지 않았고요. 가열프라고 역시 바꾼 적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쇼바 이런 것도 좀 어떨까 싶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도 없고요. 서스펜션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또 관리를 하고 있는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권영호TV의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동차 관리 어디서 받든 누구한테 받든 자동차의 기본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기본이 말씀드렸죠. 냉각수와 오일과 그리고 각종 뭐 소모품이겠죠. 근데 그런 소모품만 잘 관리가 되면 큰 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속기를 바꿀 일도 없고요. 엔진을 바꿀 일도 없고 또 뭐 보링 한다든가 이럴 일도 없습니다. 알뜰한 자동차 관리가 꼭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